자, 오늘 36쪽에 앙금 생성 반응 있죠? 앙금 생성 반응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이온에 대한 얘기였지.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이온이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되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 자체는 중성인데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간 거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전자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온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 자,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가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러겠냐? 붙으려고 그러지. 그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온 결합된 화합물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 염화나트륨. 자, 이름 염화나트륨은 NaCl이야. 자, 염화나트륨 수용해. 그럼 염화나트륨을 어떻게 했단 얘기야? 물에 녹였다는 뜻이죠. 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얘네들은 이온 결합되어 있다가 고체였다가 물에다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온화가 돼버려. 그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돼요. 여기 그림에 딱 나오죠? Na 플러스 입자하고 Cl 마이너스 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돼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은 얘네들은 투명하게 보여. 잘 녹아서. 우리 소금을 물에 녹인 거란 얘기야. 자, 설탕을 물에 녹이거나 소금을 물에 녹인 것과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고체는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질산은 수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질산은 AgNO3예요. 자, 이게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에 잘 녹았어. 자, 그렇게 해서 투명한 두 아이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섞어버렸네. 자, 한쪽으로 섞어버리게 되면은요, 갑자기 투명한 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얀 가루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 하얀 가루, 요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앙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앙금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했잖아.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자,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앙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온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물에 안 녹고 가라앉는 애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앙금들이에요. 이 여러 가지 앙금들을 또 역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AgCl, 즉 염화은 앙금이에요.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야. 자, AgCl 같은 경우에는요, 염화은이에요. 이 염화은 앙금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앙금은 이온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결합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온으로서 녹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 속에 이온으로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아이오딘과 칼륨,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앙금 중에 하나인데, 자, 아이오딘과 납. 자, 여기 지금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을 섞었대요. 자, 여기 지금 아이오딘과 칼륨은요, KI예요. 이게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K 플러스랑 I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질산납 같은 경우에는 PbNO3인데 요 NO3가 몇 개? 2개.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봐. Pb2 플러스하고요. NO3 마이너스가 있는데 NO3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화학식으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NO3가 2개 있어요. 근데 NO3 가로 안 치고서 2개 하면 안 되거든. NO3가 2개 있다는 표시를 할 땐 가로를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다원자 이온이 몇 개 있느냐를 표시할 땐 이렇게 가로치고 해주셔야 돼. 자, 이게 이온화가 되면은요, Pb는 2 플러스예요. 그리고 NO3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온화 됐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2개를 섞었어. 2개를 섞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니?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이오딘화 납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화합물이 된 상태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고, 앙금이 돼서. 그 다음, 칼륨이온하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물속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녹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앙금 생성 반응,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염화칼슘, 탄산, 나트륨이에요. 자, 염화칼슘 어떻게 쓴다? CaCl2. 자, 얘가 이온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CaE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자, 여기 E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CaE 플러스 1개에다가 Cl 마이너스 2개가 결합돼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야. 자, 다음 탄산 나트륨은요. 자, 탄산 나트륨 화학식은요. Na2CO3예요. Na2CO3. 자, 이게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Na 플러스하고요. 이게 나트륨 이온이죠. 그 다음 탄산이온은 CO3 E 마이너스예요. 여기 E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 2가 붙어야 돼.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Na2CO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Na가 2개 붙었어요 라는 얘기야. 2대1의 비율로 결합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질산 바륨입니다. 야, 질산 바륨 화학식은요. 자, BA, 질산이온은 BA2 플러스예요. 바륨이온은 BA2 플러스예요. 그 다음,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2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NO3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산 바륨은 어떻게 쓰냐? BA 가로치고 NO3 가로치고 또 이렇게 2개 있어요. 이런 식, 이게 이제 질산 바륨이 되는 거예요. 자, 황산칼륨이에요. 황산칼륨. 황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온은 칼륨이온부터 얘기하자. 칼륨이온은 K 플러스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SO4 E 마이너스죠. 오케이? 이거 더하기야. 잘못 나오네. 자, 그러니까 여기 E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몇 개 있어줘야 되겠어? 2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황산칼륨은 어떻게 써요? K2SO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K2SO4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요. K 플러스 2개랑 SO4 E 마이너스 1개를 이온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다음. 자, 염화구리인데요. 염화구리. 자, 구리이온 CU2 플러스예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예요. 이거 소문자야? 왜 자꾸 이렇게 그어지는 게. 자, 다시 구리이온은 CU2 플러스고 그 다음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예요. 자,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화학식은 염화구리 화학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CU 하나에 Cl이 2개씩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Cl2야. 왜 이래 이거. 자, 그 다음 황화나트륨. 자, 황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온 Na 플러스죠. 그 다음 황화이온 Se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황화나트륨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황화나트륨은 Na2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E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지금 이거 화학식 쓰는 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계속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나 그럴 때 이 한글로 안 쓰고 계속 이 이온식 화학식으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물론 지금 중2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할 거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누가 앙금이냐 그걸 찾아줘야 되는데 앙금이 되는 애들이 누구냐. 근데 하나만 더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요거예요. 옆에 보시면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별표 꼭 좀 쳐줘.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 자,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칼륨 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은 앙금을 절대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앙금을 생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염화이온이 마이너스고 칼슘 이온이 플러스잖아. 탄산 이온이 마이너스고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앞쪽이 마이너스 뒤쪽이 플러스야. 그럼 얘네들을 섞었다 그랬을 때 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겠죠. 그리고 누가 앙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앙금을 될 수 없는 애를 먼저 X표 쳐버리세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가는 애들은 앙금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앙금은 탄산, 칼슘. 자, 여기서는 질산이 안 되지, 칼륨도 안 되죠. 황산, 바륨이 앙금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역시 또 나트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황화, 구리가 앙금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앙금 5개 나와 있어. AgCl, 염화은 앙금하고, 그 다음에 PbI2, 아이오딘과 납 앙금하고, 탄산, 칼슘, 황산, 바륨, 황화, 구리.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거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앙금 또 몇 가지만 또 더 얘기 좀 해보시면은요, 앙금 좀 얘기하자. A, B, C, S. 이게 뭐냐면,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네들은 짝이야, 짝.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짝 되면 뭐가 돼? AgCl 앙금이 되는 거죠. BA2 플러스, 그 다음 CO3 E 마이너스, CA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BA 보세요. 탄산, 황산 다 앙금돼요. CA도요. 탄산, 황산 다 앙금돼요. 물론 AG도 탄산, 황산이랑 앙금되긴 해요. 자, 근데 AgCl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한 거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BaCO3 탄산, 바륨, BaSO4 황산, 바륨, CaCO3 탄산, 칼슘, CaSO4 황산, 칼슘. 얘네 다 앙금이야.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글씨 못 알아보던 거 있니 혹시? 네. 다? 확대해주세요. 저기요.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에휴. 자, 한번 잘 써보자. A, 이런. 야, 그냥 칠판에 쓸게. 그럼 얘는 얘네들이 바뀌었대요. 이 사람들은 안 보잖아요. 자, 여러분은 저기 알아서 보세요. 자,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보이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확대해서 한번 봐도 이렇게. 진짜 부담스럽다. 화면에 들고는 선생님 얼굴이 재미만해서 자, 보자, 또. 자, 그래서, 요런 앙금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쏘리.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앙금 생성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앙금 생성을 이용해서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 때 염소 소독하잖아. 그게 녹아 들어가면 염화이온 형태로 들어있는데, 그걸 검출할 때 은이온을 써요. 아까 얘기했듯이 AgCl, 염화은이 앙금이라 그랬죠.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은이온이 들어가 있는 걸 딱 하고 첨가했더니, 앙금이 생성됐다 그러면 거기엔 염화이온이 녹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비온 같은 경우에는, 자, 나비온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 이온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옆에 보세요. 조기와 같은 단단한 껍데기나 산호. 얘네들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야. 자, 탄산칼슘도 우리 아까 앙금이었죠. 그죠? 자, 이것도 앙금이었어요. 자, 지하수의 보일러 관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석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뭐 수돗물 쓰는 양반들은 거의 모르겠지만은 그 시골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쓸 때 지하수를 이용해서 쓸 때 보일러 용수로 쓰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보일러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게 이제 보일러 안에 관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 녹아 들어가서요. 이 칼슘 성분, 지하수 안에 있는 무기물들이 섞여가지고서는 탄산칼슘 앙금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제라고 해서 X선 촬영할 때 이렇게 마시는 거 있는데 그게 황산 발음이야, 황산 발음. 이게 앙금이에요. 그냥 황산이었으면 막 녹아 들어갔겠지, 그지? 근데 이건 황산 발음은 앙금이니까 반응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씁니다. 참, 앙금 표시할 땐 옆에 화살표로 내려가는 표시해주면 그게 앙금 표시야. 가라앉았다는 뜻이야. 네, 이번에 이제 37쪽에 한번 싹 다 해보시고 우리 채점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37쪽에 우리 채점 해보자. 1번에 뭐니? 앙금. 2번은 염화은. 3번의 기억은 AGCL이야, L.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소문자예요. AGCL. 자, 그 다음에 니은은 PBI2죠. 자, 그래서 PBI2 이렇게 돼야 돼요. 색깔은 노란색 나오고요. 그럼 리을은 흰색이죠. 그 다음 미음은 SO4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는 XOO. 5번은 기형 디귿 미음이고요. 6번은 은 아이오딘화 이온.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가자. 질문 가자. 없구나. 자, 다음 거. 우리 여기 풀었나? 아니요. 오케이. 자, 다음 장 보자. 자, 여기 지금 집중 강의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온 전화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온 전화 확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저번 주에, 양이온은 전류 걸어줬을 때 무슨 극으로 간다고, 양이온은?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음이온은요?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온이, 그 물질들이,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질산칼륨 수용액을 일단 먼저 넣어줬어요. 자, 질산칼륨 수용액, 자, 질산칼륨, 여기 써있구나. 질산칼륨 수용액. 얘가 그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거기 중앙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 여기 있죠? 황산구리 수용액, CuSO4. 자, 그 다음,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 여기 있죠? KMO4. 자, 그래서, 이 수용액 상태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CuE 플러스랑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과망간 칼륨은 K 플러스랑 MnO4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왜 얘네들을 썼느냐야. 이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 황산구리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전류 흘려주면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요. 그 얘기는 파란색은 양이온이란 얘기야. 그럼 거기서 양이온 가진 애가 누구야? 구리이온이죠. 그래서 구리이온이 마이너스극으로 가는구나. 과망간이산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성분이 플러스극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망간이산 이온이 플러스극 쪽으로 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주의할 점은 여기 안에서 파란색과 보라색만 가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양이온과 음이온들도 다 각각의 극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앙금 생성 반응인데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에 이렇게
실험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칼슘, 질산 이렇게 한 방울씩 쫙 떨어뜨려 놓고 거기다가 질산은 탄산나트륨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어. 앙금을 생성될 수 없는 애 누구라 그랬지? 나트륨, 질산, 그죠? 질산, 요거 나트륨은 앙금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일단 앙금이 안 되는데 먼저 지어놓고 이제 만나보는 거야. 여기서 누군 만나? 염화, 은 만나네? AgCl 앙금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염화, 은 됐네? 그래서 여기서도 앙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은이온에 의해서 염화이온이 들어간 애들이 앙금이 형성되는 거고요. 근데 여긴 탄산이잖아. 아까 탄산은 앙금 만들 수 있는 게 칼슘이나 바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산, 칼슘, 탄산, 바름이라 근데 여기 칼슘이 있네? 여기도 칼슘이 있네? 그럼 여기서 앙금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앙금, 흰색 앙금은 염화, 은 앙금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이랑 칼슘 만드는 거는 탄산, 칼슘 앙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일단 43쪽까지 싹 다 풀어보시고요. 다 푸신 분들은 뒤에 단원 마무리까지도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네. 일단 43쪽까지 싹 다 풀고요.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설명 들어가자. 그 16번에 보시게 되면 16번에 거기 앙금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이름 봐봐. 이름에 염화 칼륨이라고 돼 있으면은요, 여기 가운데 찍 꽂고 하세요. 이름에서. 그러면은 앞쪽은 마이너스, 뒤쪽은 플러스니까 안쪽은 안쪽끼리, 바깥쪽은 바깥쪽끼리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중에서 이제 앙금이 될 수 없는 애들 먼저 지워버려. 칼륨 안 되죠. 질산도 안 되죠. 나트륨 안 되죠. 질산 안 되죠. 질산 안 되죠. 칼륨 안 되죠. 칼륨 안 되죠. 질산 안 되죠. 나트륨 안 되죠. 나트륨 안 되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염화 칼슘 앙금 일까 아닐까? 우리 아까 칼슘은 앙금 누구랑 돼서 만나서 앙금 된다 그랬어? 탄산이나 황산이랑 만나서 칼슘, 황산 칼슘, 탄산 칼슘 앙금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은 앙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염화은이 앙금이 되겠네. 그죠? 염화은은 앙금이냐 아니냐? 맞죠? 황산 바륨이겠네? 이것도 앙금이에요. 근데 이거 4번 보세요. 질산도 안 되고 칼륨도 안 되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앙금을 만들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염화 구리가 앙금인지를 봐야 되겠네. 아까 염화는 누구랑 만나서? 은이랑 만나서 앙금 되는 거죠. 염화은. 자, 그러니까 5번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이 앙금이구나. 그러니까 앙금이 누군지 기억을 해주시고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알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몇 번이라고? 18? 18번에 자, 여기 보세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질산칼슘 여기 지금 각각에 들어있잖아. 근데 거기에 탄산칼륨을 각각 떨어뜨렸대. 자, 칼륨은 앙금이 안 되지만 탄산 앙금이 되지. 탄산이랑 앙금 되는 애가 누구 있었어? 탄산, 칼슘, 탄산, 바륨 있는데 이름에 그럼 칼슘 들어가네. 얘 들어가 있네. 그럼 나다는 앙금이 되겠네. 하지만 가는 앙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8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거 4번에 나다는 앙금이 되고요. 앙금은 탄산, 칼슘으로 같은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또 몇 번? 19번. 자, 염화 칼슘을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되는 애 그랬어요. 야, 염화랑 앙금 되는 애 누구라고? 염화랑 앙금 되는 애가 누구라고? 나트륨은 앙금 안 되지. 염화랑 앙금 되는 애가 누구라고? 염화? 은. 자, 은 이름 들어간 거 찾으면 돼. 이거야. 칼슘이랑 앙금 되는 애가 누구라고? 탄산칼슘, 황산칼슘. 탄산이나 황산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있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앙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야.
염화칼슘이랑 만났을 때. 오케이? 앙금을 찾을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먼저 21번 보자. 자, 21번 설명 보시게 되면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라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자, 앙금 안 되는 애 먼저 지워버려. 이렇게 질산 안 되고 나트륨 안 되고. 오케이? 그럼 염화랑 만나서 앙금 되는 애는 누구라? 염화랑 만나서 앙금 되는 애는 은이죠? 은 없네? 그지? 그 다음 자, 칼슘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나 황산이랑 앙금되죠. 그러니까 여긴 앙금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질산, 은이랑 만났대. 여기 은 있네, 은. 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염화와 만나서 염화, 은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남아는 AgCl, 염화, 은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황산 있네? 황산, 나트륨, 황산, 바륨. 여기 있네. 봐. 그죠? 황산, 바륨. 자, 여기 바륨하고 황산하고 만나서 앙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게 어려운 거는 아직 앙금을 못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앙금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름 이렇게 결합했을 때 그 이름이 기억했던 앙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 그 다음 24번 볼까? 자, 세 가지 양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 세 가지 CU2 플러스랑 BA2 플러스랑 AG 플러스래요. 자, 거기 지금 염화 나트륨이래. 염화 나트륨은 앙금 안 되지만 염화는 앙금 되는데 누구랑? 은이랑. 그래서 여기 A가 AgCl 염화 은이 되는 거지. 자, 황산 나트륨이랑 했는데 여기 지금 나트륨은 앙금 안 되지만 황산은 앙금이 돼요. 누구랑? 칼슘이나 바륨. 그래서 여기 지금 B가 이 앙금이 BaSO4 황산 바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염화은, B는 황산 바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나에서 황산 나트륨을 수용 대신 질산 나트륨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질산은 앙금을 만들 수 없어요. 나트륨도 앙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앙금이 형성되지 않아요. 5번은.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질문 있니? 없니?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는 54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54쪽 하자.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마찰전기. 자, 이 마찰전기. 요즘 2단원인데 2단원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마찰전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해서 띄어지느냐라는 걸 얘기하려면 원자 구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이 원자 구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원자 핵 있죠?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주변에 전자가 있죠? 전자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지. 자, 근데 우리가 그 원자의 모든 질량은 다 원자 핵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전자들의 질량은 매우 가볍다라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핵 주변에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평 하고 튀어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원자는 이온,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가 휙 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띈다라는 개념이 이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인데, 자, 그래서 이때 움직이는 애, 이동을 하는 애가 바로 전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마이너스 양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서 전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거야.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줄 한 번만. 이렇게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대전이란 말도 좀 많이 쓸 건데, 대전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 대전체는 전기를 띈 물체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대전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마찰을 시켰을 때, 자, 여기죠.
자, 마찰의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흐르는 전기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전기야.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전기는 많이 들어봤죠? 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건데 얘네들이 마찰을 하다 보면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누가 이동하느냐?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꼭 체크. 전자의 이동. 그러면은 전자를 잃는 애가 있고 전자를 얻은 애가 있을 거야. 그럼 전자를 잃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으면 마이너스 양이 줄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야. 자, 주의할 거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 플러스를 얻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플러스는 움직이면 안 돼.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요. 전자를 잃었니 얻었니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전자를 잃었으면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이 전자보다 마이너스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은 이제 전자 즉 마이너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게 털가죽과 플라스틱인데 이 털가죽과 플라스틱 마찰하기 전에는 중성이었어. 근데 막 비벼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을 했네.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털가죽 입장에서는 전자가 줄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 전자를 잃고 얻음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띠게 되는 거, 대전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머리를 빗을 때, 야, 머리를 열심히 빗었더니 빗에 막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자, 스웨터를 벗더니 찌직거리면서 따끔거려. 열심히 걸었더니 치마가 스타킹에 떡지덕지 달라붙어. 예, 쟤는 안 입는네요. 얘들아? 자, 겨울철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함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전기, 마찰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읽어주세요. 비닐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라든가 먼지가 먼지떨이에 달라붙는 것들도 그래요. 알겠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들이 되는데 그 옆에 요거 요즘은 이제 잘 안 배우긴 하는데 이 대전되는 순서 이걸 다른 말로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은 나열하다라는 개념이야. 자, 털, 유, 명, 나, 고, 풀. 자, 그래서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요. 대전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문지르면 유리가 마이너스, 털가죽이 플러스. 이해돼요? 전자를 잃기 쉽고 누가 얻기 쉽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유리가 털가죽보다는 전자를 얻기 쉽다는 얘기야. 근데 유리랑 명주랑 문지르잖아. 그럼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지금 털가죽에다가 여기 지금 보면 마찰이었을 때 털가죽에다가 플라스틱 이렇게 문질렀었잖아. 거리가 멀수록 전하를 더 크게 띄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물론 주어질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많이 나와. 그런데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이라고 하면 그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 띄고 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띄고 있다라는 그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옆에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중성이다. 그 다음 2번에 OX, 오고 3번에 기억 디귿이죠. 여기서 질문 있나요? 자, 보자. 이번엔 전기력이다. 자, 여기 지금 56쪽에 전기력인데, 자, 이 전기력, 그러니까 대전이 된 물체 사이에, 즉 대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그죠?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끼리도 역시 서로 밀어내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끼인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요,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데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청력, 반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우리가 마찰을 시켰을 때 털가죽으로 빨대 A, B를 각각 문질렀다 그러면 빨대 A, B는요, 털가죽으로 문질렀기 때문에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이 빨대 A에다가 그걸 문지른 털가죽이 오면 A와 털가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야.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으로 막 빗었어.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달라붙으려는 거.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도 왜 그러는 거야? 결국에는 털에다가 머리카락이 털이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문지른 거랑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전기 유도현상이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정전기 유도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정전기라고 하는 건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전기를 유도해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 물체에, 자, 이 전기를 안 띠고 있대. 띠지 않는 금속 물체인데 대전체가 가까이 가버리는 거지. 자, 그랬더니 금속의 끝부분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왜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이거 일어나는 이유는 이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금속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금속이 아닌 비금속 같은 경우에서도,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나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전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나요. 금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금속이 확연하게 딱 보이니까 우리가 예시로 이 금속 막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속 막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죠. 그죠? 지금 현재. 자, 이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A 보자. 가까이에 마이너스가 다가왔대.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첫 번째 마이너스가 다가왔대요. 자,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밀려가겠지. 도망가겠지. 청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쪽은 전자가 부족하고 이쪽은 전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알겠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플러스가 왼쪽으로 끌려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전자가 밀려갔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물체와 이 금속 막대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전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전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자, 전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중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죠? 자, 다음. 자, 옆에 이제 요번엔 플러스가 왔대요. 자, 이 플러스가 오게 되면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전체가 가까이 와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반대 전하가, 대전체 먼 쪽에는 같은 전하가 형성된다라는 거야. 요 얘기야, 요 옆에.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되고요.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은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고, 여기 보면 종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고무풍선을 대전시킨 후 종이에 가까이 하면, 이게 고무풍선을 털가죽에 막 문질렀어. 그리고 종이 조각에 가까이 하면, 종이 조각은 중성이었잖아. 근데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뚝뚝뚝뚝 달라붙어. 그게 왜 그러느냐? 종이 안에 있는 원자들 중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 이쪽이 예를 들어서 고무풍선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위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위쪽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모여있게 돼요. 자,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자 배열이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몰리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 띄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서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정전기 유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번개. 정전기 유도에서 구름과 땅 사이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터치스크린, 너희들이 맨날 쓰고 있는 화면의 터치스크린도 이 손가락 댔을 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작동하는 거고,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는요, 필터 형태가 아니라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서는 먼지를 걸러내는 애들도 있고요. 집에, 가정에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 왜 강한 빛이 쫙 하고 한번 쭉 지나가고 나잖아. 그죠? 자, 이 복사기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만 탄소가루가 묻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열로 종이에 뜨끈하니 들러붙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57쪽에 1번, 2번, 1, 2, 3번 하고 네, 그렇게 합시다. 57쪽 하고 끝냅시다.